주말 잘 쉬었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중반대의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뒤로 밀려나가는 것에 시장은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악재를 개별적으로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추가 하락을 하는 양상을 띄웠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고용지표입니다. 결국에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서 너무 견고해도 견고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금리 동결과 관련된 전망이 다시 한번 더 강해지면서 시장에 이런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이것과 관련된 멘트를 내놨는데요. 과열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 고용인데 얼마나 더 돼야 과열이 되는 걸까요?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가운데 심리 자체는 조금씩 1년 그리고 5년 이렇게 중장기 관점에서는 떨어져 가고만 있는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체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랜만에 애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악재였습니다. 이 아이폰의 중국 판매 그리고 올해 판매와 관련해서 전망치가 좀 낮게 나왔다라는 점 하락세를 띄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추가 규제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4분기 임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들이 오히려 월마트 같은 소비주한테는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양자 컴퓨팅, 자, 이날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크게 보였는데요. 이제 올해 차세대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시스템을 CEO가 홍보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온큐만 홀로 상승을 했고 나머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젠슨 황 CEO의 발언 때문에 계속해서 눌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자 뉴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화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화재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불과 관련된 투자자적인 관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년에 1조 원씩 투입한다. 그러니까 제2의 경기도 지역화폐법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지역화폐법이 10월에 추가적인 확정을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웠습니다. 자, 그다음 가운데 한화오션과 관련된 조선 관련 정도 볼 텐데요. 이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포트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업체 엠로가 되겠습니다. 올해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또 수익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줬고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해외 시장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플랫폼 업체 중에 네이버가 되겠는데요. 우선 네이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올해 포인트가 키워드에 대한 내수 점유율 그리고 커머스가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중에선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4분기 실적 자체에는 조금은 아쉽지만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이게 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매력은 그대로이고 또 인도 현지 증권사와 관련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도 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좀 보겠습니다. 1% 딱 중반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고용지표가 완고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 상승이 나왔고 결국 이것이 시장의 기술주 그리고 다우지수에 있는 우량주들한테도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역으로 심리는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고용 지표입니다. 이날 시장을 눌렀던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깜짝 놀랄 수준의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이 악재였습니다. 작년 12월 비농업 일자리 지수는 25만 6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작년 2에서 3분기 월 평균 증가폭보다도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실업률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이다라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에 지치지 않고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무게가 실렸습니다. 실제로 패드워치 쪽에서는 3월 동결 확률이 56에서 74%로 올랐고 5월 동결 확률 역시 45에서 62%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금리 하락을 기대하던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비둘기파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고용지표를 두고 과열 징후는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고 현재 안정적이다. 그리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2%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금리가 중립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의 금리는 꽤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주장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습니다. 고용은 탄탄한데 심리는 약하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2025년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비치였는데요. 73.2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2월보다 줄었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8에서 3.3%로 올랐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0에서 3.3%로 올랐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 역시 전월 대비 올랐지만 여전히 낮았고 향후 경제에 대한 지수 역시 12월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서 1년 전보다 기대가 약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시간대 측에서는 단기와 장기 지표 모두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것은 이번 달에 현재 생활비에 대한 우려가 완화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우려가 급증했음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중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 체크해 볼 텐데요.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죠. 이 TD증권의 권밍치 애널리스트가 12월 중국 내에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에서 12%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아이폰 출하량 역시 예상 대비 8에서 10% 하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애플은 2.4% 하락한 2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추가 규제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날 엔비디아가 3%나 밀렸었고 그리고 장중에 국채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여타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 때문에 경쟁사들도 상당히 센 폭, 그러니까 2% 이상의 하락폭을 두루 나오게 되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1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월마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종목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서 4분기 임금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됐습니다. 월마트 1.3% 오르면서 9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반대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소비주들은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온라인 약국과 관련해 불법 복제약품을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타격을 입게 되고 하락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온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되겠고요. 미국에서 테마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날 홀로 급등했습니다. 이 아이온큐의 CEO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서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이온큐 6.8% 오른 32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나머지 종목들은 젠슨항 CEO의 발언 때문에 계속해서 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